오늘 이제 새로운 거, 축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축전기는, 우리 이제 이런 말을 들어봤을걸? 회로에서 컨덴서라고 들어봤니? 아니요. 컨덴서라고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축전기가, 카패시터? 카패시터라 그래. 그래서 이걸로 이름이 통일이 됐다. 그래서 지금 뭐 컨덴서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축전기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같은 이름이라는 거 카패시터라고 읽어요. 컨덴서, 카패시터. 근데 카패시터 쪽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컨덴서가 어디 많이 쓰이냐면, 니네 TV. 니네 봐봐. 니네 우리 인웅이 어때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깐족대고 막 이러지만 선생님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면 울어버릴지도 몰라. 그건 왜 그러냐면 아니야. 너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저 선생님은 저렇더라 이렇더라라는 판단을 많이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게 유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훅 전화를 넣으면 울어버려요. 근데 이제 조금 선생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많이 느물느물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뭐래도 실실 웃으면서 선생님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로 안에 되게 정밀한 소자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전기가 훅 들어오거나 전기가 훅 빠져버리면 망가지는, 가격은 되게 비싼데 망가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자 앞뒤에다가 컨덴서, 카패시터를 설치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전기가 훅 들어오거나 갑자기 전기가 확 빠져버리면 그 소자가 망가지거든. 그럼 앞에 범퍼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컨덴서들이 하는 역할이다. 그 중에 일종의 하나의 역할이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니네 TV 켜봐. TV 켜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탁 켜면 요새 거는 바로 들어오는데 옛날 브라운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탁 켜면 띵 하고 켜지지. 그 다음에 TV 딱 끄면 어떻게 꺼져? 팍 꺼지는 게 아니고 띵 이렇게 꺼지잖아. 그치? 그게 컴패시터의 역할이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를 훅 집어넣으면 완충 장치가 없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회로들이 전기를 순식간에 그 전류를 확 흘려버리면 얘네들이 울어버리는 거야. 무서워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럴 때 필요한 애들이다. 그래서 신호를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전기를 저장할 때 쓰는 애를 우리는 축전기라고 얘기를 한다. 옛날에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도 우리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하면 플래시가 팍 터지지. 옛날에 옛날 사진 찍는 거 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등 하나 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팍 터지잖아. 그게 컨덴서야. 그게 컨덴서. 그래서 전기를 일정 부분 모았다가 팡 터뜨려 주는 거야. 순식간에. 방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우리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뭐라 그러지 이거? 제세동기. 제세동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거 할 때 보면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의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몇 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팍 이렇게 그게 그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방전을 시켜서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을 박동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축전기라고 한다. 그래서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출하는 장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고 하죠? 충전이다. 얘를 갖다 뭐라 그래? 방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방전은. 그래서 충전의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있어요? 제세동기.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죠? 카메라 플래시.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출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뭐야? 신호의 발생이죠. 우리 책에 나와 있어. 신호 발생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니야. 컴퓨터 키보드. 그래서 키보드를 이렇게 딱딱 눌러가지고, 거기서, 그 변화를 줘가지고요. 거기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마이크 있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회전하는 자이로 센서, 이런 센서들이 신호를 발생하는, 그래서 축전기는 이런 데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야. 전하를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방출할 때, 이 방출하는 거를 신호 발생, 주로 이제 뭐예요? 센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팍 에너지를 주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제세동기, 심장박동, 이렇게, 그죠? 위급 환자들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 찍을 때 플래시, 팍 터지는 거. 이런 거에다가 활용을 한다. 이걸 우리는 축전기라고 한다. 근데 축전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로도에서는 축전기를 이렇게 나타내. 얘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컨덴서야. 우리 이거랑은 구별해야 돼요. 전원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전원은 긴 게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근데 축전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금속판을 두 개를 이렇게 전기 잘 통하는 금속판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래갖고 전극을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출하는 장치 혹시 뭐하러 어디 너 이상하게 읽었지 너. 방전이야. 너 또 빙신이라고 읽었구나. 방전이야, 방전. 지워졌잖아. 방전. 빙신을 읽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요거는 금속판이야. 그리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이제 절연체가 들어있어요. 전기가 안 통하는. 근데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유전체라고 하죠. 이 유자가 한자는 잘 못 쓰는데 머무를 유자야. 전기가 머물러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하를 저기 안에다가 유전체 안에다가 가둬두는 거야. 여기다 저장해 두는 거죠. 얼마나 저장이 잘 될 거냐를 수치로 나타낸 게 그래서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전기를 저기다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축전기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 그래갖고 이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플러스 전극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전기장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장되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원에서 공급한 전하가 저 유전체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딱 끊어놓잖아? 그럼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전원을 빼고 그 다음에 전기기구를 저기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방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기구를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스마트폰 쓰는 충전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전원 꼽아가지고
충전을 시킨 다음에 전원 빼고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전기 스마트폰 연결하면 글로 전기가 방전이 되는 거지. 원리는 똑같은 원리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얼마나 전하를 담을 거냐라고 하는 전기 용량이라는 게 나와요. 우린 전기 용량을 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엡실론의 D분의 S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엡실론. 엡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엡실론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이제 뭐냐면 D는 요 사이 간격, 유전체의 간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속판의 면적이 S야.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금속판의 면적, 그 다음에 금속판 사이의 거리,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면적이 넓으면 용량이 큰 거야. 전기가 많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좁으면 많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유전율이라고 그랬잖아. 엡실론은. 유전율.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절연체가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 유전율이 크면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총 토탈 전기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 우리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1페럿은 우리가 이제 미안해. 이게 아니다. 전기 용량이니까 얘는 쿨롱이겠다. 이게 쿨롱이다. 우리는 전하량을 표현해야 되니까 전하량을 표현할 때 전하량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Q라고 배웠지. 여기에 이제 전기 용량에다가 여기는 전압을 곱한 거. 우린 이걸 갖다가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을 측정할 때 이거의 단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페럿이 되는 거야. 페럿이란 단위는 처음 나왔을 거예요. 페러데이, 과학자 페러데이 알죠? 페러데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 전하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페럿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1쿨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볼트가 걸렸을 때 그때의 전하량을 우리는 1페럿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확하게는 화학에서 96,500쿨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1몰에 해당되는 전하량을 우리는 1페럿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전하량으로 얼마? 96,500쿨롱이다.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러니까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나게 큰 전하량이다. 우리는 이걸 1페럿이라고 얘기를 한다.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그래서 전하량 공식은 이렇게 쓴다. 전기 용량 곱하기, 이거 전압이에요.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이다. 그리고 단위는 1페럿이라고 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컨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컨덴서를 이제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충전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전구를 하나 그려볼까? 스위치까지 그려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금속판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긴 게 플러스라 그랬죠? 짧은 게 마이너스지? 그래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가 이제 볼트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이제 평소에 이제 충전하기 전에는 아직 스위치를 닫기 전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얘 전구에 불도 안 들어와. 그런데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스위치를 닫는 거지. 스위치를 닫으면 얘 그림 한번 다시 그리자.
이렇게 되겠지.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 여기 이제 볼트가 걸려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여기 불이 켜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쌓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쌓이겠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 용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D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면적이 S라고 한다 그러면 자 C는 어떻게 된다고요? 엡실론의 D분의 S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흐르는 전하량을 만약에 Q라고 한다 그러면 Q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서 C 구한 거에다가 볼트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저 위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가 절연체잖아. 전기가 안 통하고 전기가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점점 채워지는 거야. 플러스 아니지, 일로 가면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생기는 거지. 이거 이제 여기에 걸어줬으니까.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V라고 하는 전이차가 될 때까지 V까지. 못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서 그 전기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V가 될 때까지. 이렇게. V가 꽉 차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이 꺼지는 거야. 이게 전기가 흘러야지, 전류가 흘러야지 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야. 여기는 V라고 전압을 계속 일정하게 공급해줘서 그러니까 공급해주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0.1V, 0.2V, 0.3V, 0.4V, 0.5V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 채워질 동안은 여기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기에 불이 들어오는 그러면서 전기에 불이 아니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그러다가 여기에 꽉 차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니? 안 흐르는, 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지. 이제 안 흐르잖아. 얘가 V가 돼버리면. 똑같아지니까. V가 똑같아지니까. 전압이 똑같아. 이쪽이 10V고 이쪽이 10V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지. 전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전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전위차, 전기적 위치에는 즉 전압의 차이 때문에 흘러가는 거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 그러다가 물 높이가 같아지면 흘러 안 흘러? 똑같은 거야. 물 높이가 같아졌잖아. 그러면 이제 안 흐르는 거죠. 여기 안 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위치를 열면 얘가 꽉 차 있는 거야. V로 꽉 차 있는 거야. 우린 이걸 완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꽉 채워졌다. 이게 컨덴서의 충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충전 완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스위치를 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얘가 꽉 차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빼고 여기다가 이걸 그냥 연결하면 이제 스위치를 닫잖아? 그럼 이제 불이 켜지는 거야. 얘가 일로 가기 때문에. 이해돼요? 얘가 이제 전원이 돼버리는 거지. 충전기가. 축전기가 전원으로 역할을 한다. 이걸 우리는 충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되겠어? 방전 과정도 있어야 되겠어. 여기서 이렇게 충전한 애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전원을 뺍시다. 이걸 빼고 여기다 그냥 바로 연결해 볼까? 전구 이렇게 연결하고 아까 충전한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완충한 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V로 완충이 된 상태잖아. 그 상태에서 여기를 스위치를 닫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 극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제 얘가 켜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축전지가 에너지가 다 쓰일 때까지 얘가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충전지하고 똑같아. 충전했다가 쓰면 다 달아보면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방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불이 켜진다. 자,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불이 켜진다. 근데 완충이 딱 되면 불이 꺼진다. 완충이 되면 아니면 다 되면 그렇지. 다 쓰면 불이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생겨서 한쪽으로 흘러가야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충전 과정하고 방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충전 방전을 동시에 한번 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회로가 어떤 회로가 있냐면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전기기구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2V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2V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어떻게 되니? 이 2V에 해당되는 여기에 2V가 꽉 차겠지. 그죠? 충전이 되겠지. 충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이 전원을 이게 가변 전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V로 낮추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 이렇게 된다 그래봐. 여기에 이제 저항의 R인 전기기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2V야.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스위치를 닫아갖고 여기 아무것도 없던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줬더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갖고 여기 2V가 꽉 완충이 됐어. 그러면 딱 멈춰. 이게 만약에 전구라 그러면 불이 켜졌다가 꽉 2V가 되면 여기 이제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럼 완충이 된 거야. 이 상태에서 얘를 없애버려. 여기를 볼트로 바꾸는 거죠. 1V로 바꾸는 거지. V로. 2V였던 애를 V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다는 거예요. 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더 전원이 더 센 거야? 컨덴서의 전원이 더 센 거잖아. 그 컨덴서가 여기 최초에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었으니까 플러스 방향에서 전류가 나가는 거야.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는 똑같았으니까 멈췄는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밀어 제끼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아까는 전류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흘렀잖아. 근데 이제 얘가 더 크니까 얘를 바꿔버렸으니까 얘가 일로 흐르는 거야. 얘를 EV에서 V로 가변 전압을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역으로 흐르는 거죠. 역류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축전기 축전 용량은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이거 중요해요. C, 엡실론, 그 다음에 D분의,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S.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줘 볼까? 이렇게. 금속판 두 개를 마주보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도선을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지.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여기서 금속판하고 금속판 사이에 거리, 이 간격을 우리는 D라고 한다. 그러니까 D가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 용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지? 축전 용량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속판의 면적, 이 면적을 S라고 하는 거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비례하고, 이렇게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 엡실론은 유전율이라 그랬지? 유전율은 여기 사이에 채우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다 채우는 물질이 전기를 얼마나 잘 머금고 있을 거냐, 전하가 어떻게 머무르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그래서 유전율이 크면 저게 많이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로에다가 만약에 이제 이런 컨덴서 카패시터라 그랬죠? 이 축전기를 넣으면 얘가 이제 전기를 저기다 저장하기 때문에 회로에서는 저항의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계산할 때 회로 풀 때는 저걸 저항처럼 계산을 한다. 조금 이따 그거를 저항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과하는 전하량 Q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CV라 그랬죠? 기억나죠? 요렇게. 그래서 Q는 전하량은 축전 용량에다가 축전기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의 식은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축전기의 활용을 설명을 할 거야. 활용에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전기 신호를 생성해내더라.
전기 신호를 생성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C를 키우는 방법이 있겠죠? 전기 신호를 생성하려면 이거 C를 키워야 되는 거야. 우리 저 위에 식을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간격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D를 줄이게 되면 서로 반비례 관계 있다 보니까 어떻게 C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축전 용량이 커지게 된다. 그지? 반대로 이제 D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축전 용량이 작아지겠지.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 그랬어? 키보드. 요새 니네 뭐라 그러니 그걸 이렇게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니까 있던데 키보드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되게 느낌이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누르면 두 개의 컨덴서 간격이 가까워져 가지고 불이 켜지고 띄면 멀어지는 거고 누르면 가까워지고 띄면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들이 찍혀 있는 키보드를 누를 때 누르면 그 문자만 이게 간격이 좁아지니까 전기가 생성이 되는 거야. 신호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를 눌렀구나. 얘가 스페이스바를 눌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원리가 그거다. 그 둘 사이에 전극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덴서가. 누르면 이게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C가 반대로 이제 이게 넓어지면 C는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신호가 발생하더라. 이런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거에 대표적인 애가 키보드가 있다. 컴퓨터 키보드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컨덴서 마이크. 그래가지고 마이크는 두 종류가 있어. 우리 나중에 이제 또 자기 배울 때 나오는데 자석이 코일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왁 노래를 부르면 이게 울리면서 자석이 코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마이크에 컨덴서가 장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면 이 컨덴서가 가까워지면서 또 떨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떨어지면서 신호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그거를 우리는 컨덴서 마이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센서하고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그지? 스마트폰 들고 뛰면은 얘가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10,000보 걸었는지, 20,000보 걸었는지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TV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쓰는 그 뭐라 그러나? 위라 그러나? 그 게임기 있잖아. 그걸로 탁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휘두를 때 그 안에 유연하게 되는 전극이 들어있어. 이렇게 컨덴서가 들어있어. 그래서 휘두르면 이게 휘어지면서 이게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또 멀어지는 거야. 힘을 주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야. 우리 책에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한다? 축전기를 활용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격을 줄이는 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뭐가 있겠니? 우리 여기 이제 간격 줄이기 이거에 관련된 걸 했었잖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면적. 면적을 변화를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판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속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마주보는 면적이 지금 이 부분이 S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갖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이만큼 이렇게 된다 그래봐. 이렇게 됐다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마주보는 부분이 여기. 그래서 2분의 S밖에 안 된다. 반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전기 용량이 반으로 준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 라디오 주파수 잡아내는 거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변조기 같은 거 돌리거나 아니면은 니네 스위치, 어떤 스위치냐면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돌리면 1분, 2분 오른쪽으로 돌리면 뭐 에어프라이기도 마찬가지. 스위치에 시간을 늘리는 거 있잖아. 그럴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돼? 닿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죠?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오랜 시간 이걸 전류를 통할 수 있게끔, 전기를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 우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가변 축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변화시켜가지고 축전하는 용량을 갖다가 바꿔주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회전. 돌아가는 걸 감지하는 거 있죠? 회전 감지 센서 같은 거를 요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 알죠? 요새 이제 전부 다 뭐 음식점 가면 전부 다 이거잖아요. 키오스크, 그지? 이게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잖아. 정전기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극이 이렇게 있어. 원래 이 터치 화면에 전극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이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막 형성이 돼 있어. 그럼 이거 아무 변화 없는 거잖아. 거기다 이제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애가 10개가 갔던 애가 여기로 다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2개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럼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로 가는 그 전기장 그 전기력선이 숫자가 적어지니까 얘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신호가 생기는 거지. 아, 손가락을 여기다 댔구나. 그럼 그 부분이 눌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터치 스크린의 효과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야? 여기 안에 축전기, 이 둘 사이도 이제 축전기 형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전기가 잘 통하는 우리 몸을 갖다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글로 이제 전기적선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쪽으로 평소에 가던 만큼이 못 가니까 이제 거기서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야. 어쨌든 신호라고 하는 건 차이가 생겨야지 신호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전기 신호의 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전기 활용 중 두 번째 이제 뭐가 있겠니? 여기다 쓸까? 두 번째. 이제는 저장하는 거겠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저장하더라. 우린 전하를 저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TV를 딱 켰는데 빙 하고 딱 끄면은 확 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꺼지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게 비싼 소자들을 너무 강력한 전류가 들어가거나 전압이 걸려버리면 망가지니까 그 앞뒤로 컨덴서를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범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얘가 훅 저장했다가 일정 부분 전압을 주는 거야. 훅 전기가 빠져도 일정 부분 빼주는 거야. 그래서 댐퍼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쓰는 거다. 이럴 때 활용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심장 제세동기라 그러나? 이거 명칭이 있던데? AED? 이거 뭐의 줄임말이니? CPR. 그래, CPR라는 거야. CPR. 이거잖아. 그 맞아. 그거를 이제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아까? 플래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컨덴서의 우리 축전기의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호를 발생하는 거. 하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이렇게 되죠. 됐지? 자, 이제 조금 심화 과정으로 회로에서 이제 얘네들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축전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고 그 유전율에 따라서 거기 안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C라고 했어. 그래서 C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엡실론 유전율에다가 D분의 S다. 이제 외워졌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전기 회로에서 만약에 축전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어쨌든 전기가 흐르긴 하지만 거기에 저장되는 과정에서는 전기가 쉽게 그렇게 잘 흐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로에서는 제가 약간 저항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회로했었죠? 회로에서 저항했었지? 저항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비저항에다가 S분의 L이었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도선의 단면적이었죠. 여긴 도선의 길이였지. 우리 얘는 비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가? 로우라고 읽어요, 이거. 로우라고 읽어. 로우라고 읽어요. 이렇게 써. 로우. 콩나물처럼 그렇게 그리면 돼.
근데 얘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썼었죠?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게 길이가 여기 있고 면적이 이렇게 있어. 그게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금속판의 면적이고 얘는 금속판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연결에서는 기억나죠?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 일단은 정반대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면적에 대해서 반비례고 길이에 대해서 비례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정반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저항의 연결에 무슨 연결이 있어? 직렬 연결이 있죠. 우리 직렬 연결 어떻게 했었지? 짜잔. 이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회로를 뭐 굳이 그리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V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R1이 있고 R2가 있다 그래봐. 그럼 우리 전체 저항 어떻게 구했죠? R 전체는 R1 플러스 R2 이런 식으로 더 있으면 계속 더했잖아. 이렇게 됐던 거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죠? 여기 보세요. 저항이라고 하는 놈은 자 지금 단면적은 비슷한데 똑같은데 자 R1 있다가 R2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뭐가? R1 있다가 R2가 늘어났어. 길이가 늘어난 요까지.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니까 위에 이 비례하잖아. 비례하니까 그냥 늘어나는 족족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직렬 연결은 저항을 직접 더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류 I가 흐르겠죠? 그러면 I, R1이 흐를 거고 I, R2가 흐를 것인데 얘가 V2고 얘가 V1일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가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인정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직렬 연결이었다. 병렬 연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병렬 연결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V야.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닫았어. 여기에 이제 R1이고 R2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저항은 어떻다 그랬어요? 저항은 도선의 단면적이 늘어나면 자 봐봐. R1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R2가 생기면 어떻게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잖아. 길이는 그대로인데 단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니까 반비례니까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역수로 구하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였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I가 나오겠죠? 전체 전류 I가 나온다고. I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I1하고 I2로 나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얘네 여기서 여기까지 V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직렬 연결해서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가 되는 거야? V가 어떻게 되는 거야? I1에 R1 이렇게 되고 얘는 V2에 R2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병렬 연결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미안해. 오유, 잘 발견했어요. I2죠. 이렇게 되죠. V는 IR이니까. 그래서 얘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에 가는 저항 쪽의 전압이나 밑에 가는 저항 쪽의 전압이나 같아야 된다. 여기는 이제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여기다 축전기에다 한번 연결해 보자고. 축전기에 직렬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3개짜리 정도 해볼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V야.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될까? 여기에 이제 축전기가 다 다르니까 C1, C2, C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에 걸리는 애가 V1이 걸리겠죠? 여기 V2가 걸리겠지? V3가 걸리겠지? 이렇게 된다. 저항하고 똑같아요. 그럼 직렬 연결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다 더해야 되겠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얘가 V가 돼야 되는 거지. 전압은 다 각각의 전압이 걸려야 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 이쪽으로 이제 뭐가 흘러가는 거야? 전하량 Q가 흘러가는 거야. 근데 길이 하나다 보니까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하량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Q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쓸게요. Q가 C1, V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 C2, V2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얘는 뭐하고 같아야 돼? C3, V3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야. 전하량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맞아요? 이게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전체 C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맞죠? 이렇게 된다. 전부 다 같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어떻게 되는 계산이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C3분의 1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직렬 연결의 핵심입니다. 근데 C가 뭐예요? 응? C? 이거 토탈. 전체. C1, C2는 각각의 이거. 축전기 용량. 축전기의 전기 용량. V는 전압. 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CV가 Q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Q가 다 똑같아. 지나가는 Q가 다 똑같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이걸 갖다가 V로 나타내면 이게 어디 있냐? 아까 여기 있었지. 이거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이 V1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C1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C2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C3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된다.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타내면 돼? C분의 Q로 나타내면 되죠? Q 다 날려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반대죠? 저항하고 반대가. 이유가 뭐야? 이 식이 반대로 돼 있잖아. 이건 면적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고 면적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아, 여기가 좁다. 이게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옆으로 조금 이동해 볼까? 조금만 이동하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전기도 병렬 연결하면 되죠. 병렬 연결하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축전기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얘도 이제 C1이고 얘도 C2고 C3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가 V야.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여기서 여기까지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서 여기가 전압이 일정할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럼 여기로 이제 흘러가는 애가 Q1이겠죠. Q2겠죠. 여기가 Q3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Q1은 어떻게 되는 거야? C1, V겠지. 그 다음에 Q2는 C2, V겠죠. 전압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Q3는 C3의 V겠죠. 이렇게 된다. 맞아? 그럼 Q는 어떻게 쓸 수 있어?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C1, V1 집어넣으면 되잖아. C1, V, 그 다음에 C2, V, 여기 C3, V 이렇게 된다고. 이거 다 더한 거가 얘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C에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V 다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병렬 연결에서의 전체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병렬 연결은 그냥 컨덴서의 전기 용량을 더하는 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직렬 연결은 저항하고 반대로 뭐분의 뭐 역수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C1분의 1, C2분의 1, C3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비교했을 때 정반대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그걸 알려면 이 식이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저항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근데 회로에서는 컨덴서도 저항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된다. 계산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